안녕하십니까, 조PD입니다.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또 녹음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또 간단하게 뉴스 하나를 소개해 드리죠. 요즘 알몸 수색이 굉장히 급증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약 20배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레드펀 리걸 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알몸 수색이 늘어난 이유는 요즘 뮤직 페스티벌에서 마약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약을 조사하기 위해서 뮤직 페스티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검색하면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살의 한 여성은 자신이 뮤직 페스티벌에 참가를 했었는데 무려 6번이나 알몸 수색을 당했다는 거죠. 알몸 수색은 말 그대로 옷을 다 벗고, 경찰 앞에서 벗고 자신이 아무것도 소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여성 보고 쪼그리고 앉아서 기침을 크게 여러 번 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럼 남자도 똑같이 적용되는 수색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쪼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하다 보면 몸속에 숨겨놓은 게 뭐가 튀어나오나 봅니다. 되게 수치스럽다. 굉장히 수치스럽죠. 그래서 이 여성도 굉장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검사는 뭐 예를 들면 그 감옥에 들어갈 때 몸속에 뭔가를 숨기고 있지 않나 이런 걸 검사할 때나 사용하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알몸 검색하고 몸속에 뭘 숨기고 있는 걸 검색하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몸 수색은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내가 몸에 뭔가를 지니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몸 속에 뭘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캐비티 서치라 그래서 다른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로 정해져 있는 알몸 수색이 정확하게 어떤 게 알몸 수색인지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해석을 굉장히 루즈하게 이렇게 느슨하게 해서 이런 알몸 수색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알몸 수색이라는 것은 굉장히 최후의 방법이고 아주 긴급할 때만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경찰들이 남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알몸 수색과 몸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완전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몸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을 검사하는 것은 캐비티 서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캐비티 서치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경찰이 그냥 알몸 수색을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해버리는 겁니다. 이에 뉴사우스웨일즈 경찰은 알몸 수색을 하는 것은 한 1%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주 긴급한 경우 또 뭐 불법 무기를 찾을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경찰들을 지금 제대로 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악 축제에서 이런 알몸 수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18살 여성 몸에서 MDMA라는 마약 종류의 알약을 394알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숨기고 들어가서 음악 축제에서 마약을 판매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자료를 보면 이렇게 알몸 수색을 당한 사람의 약 30% 정도가 형사적으로 기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몸 수색이 어떻게 보면 좀 효과를 봤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인권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어떤 범죄적 행위를 찾기 위한 편의성,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단은 법이 알몸 수색이 어떤 건지 언제 시행할 수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이거를 좀 결정을 해서 경찰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가이드라인을.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21살의 여성처럼
6번이나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기침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을 당하는 일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알몸수색에 관한 뉴스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빵빵빵빵